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번에 이어서 353페이지 문제죠. 네. 대리 삼면관계에서 1번 보시면, 자, 이런 사례 문제 나오면 항상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그림. 네.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다음 중 틀린 것 그랬죠? 자, 그럼 본인은 갑이고 대리인은 을입니다. 그죠? 예, 1번. 을이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맞아요? 틀렸죠? 네, X. 응? 대리권 소멸 사유가 뭐였어요? 예? 사파, 성, 사, 원수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법정들이 임의들이 공통의 소멸 원인이었죠. 사망, 누구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의 개시. 성년 후견 개시가 뭐라 그랬죠? 성년 후견 개시가 맛이 같다 그거예요. 맛이 같다. 예?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한정 후견 개시잖아요. 자,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 후견인이 되죠. 한정 후견이 개시되면 뭐라 그래요? 한정 후견인 그러잖아요. 대리권 소멸 사유는 뭐예요? 성년 후견이 개시돼야 되지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죠. 얘는 항상 불이 꺼져 있는 거고 피성년 후견인은 얘는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말장난이죠. 자, 2번 을은,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고 어떻게 바꿔야 돼요?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2번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신해서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맞아요?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해서 자신이 엑스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2번 지문은 뭘 얘기해요? 에? 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응? 자기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계약. 에? 이게 왜 자기 계약이에요? 갑을 대리하잖아요. 을이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그죠? 자기 계약. 3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한 수권 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맞아요? 예, 철회할 수 있죠. 수권행위 철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4번 갑의 수권행위는 분류식 행위로서 묵시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그죠?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해서 체결된 엑스토지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 권한도 있죠. 예. 자, 2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현명했다는 얘기예요. 토지에 대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본인은 갑, 대리인 을, 상대방은 병이죠. 보통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본인, 대리인, 상대방. 근데 경우에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내는 경우도 있냐면 얘가 대리인이고 얘가 본인이고 얘가 상대방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꽈놓는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항상 본인, 대리인, 상대방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두시면서 공부하셔야 되며. 자, 그럼 2번. 어쨌든 요건 이제 순서대로 나왔네요.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죠? 2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병이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 그랬죠? 그럼 병은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갑에게 청구해야지 을에게 청구하는 건 아니죠. 을은 대리인인데. 3번. 병이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죠. 해제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갑. 4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는 갑과 병이 부담하죠.
5번 만약 갑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못 가져요? 가져요? 지급 기일 연기해 주는 거는 크게 본인에게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권한도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손해배상은 갑에게 청구하는 거죠. 3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네. 그래요?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는 요거는 무슨 행위일까요? 보존행위일까요? 아니면 관리행위일까요? 아니면 처분행위일까요? 예? 보존행위예요. 보존행위. 기한이 도래한 채무 변제하는 거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무제한 허용되잖아요.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보존행위는 무제한 허용되니까 1번은 변제할 수 있는 겁니다. 틀렸죠? 2번 금전 소비 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죠. 3번 매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 있지요. 4번 대리인이 여럿일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게 원칙이죠.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고 5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에 틀린 것은 1번입니다. 4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리인이 파산되면 대리권 소멸하지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대리인이 여럿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리한다. 맞죠? 3번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쌍방 대리,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했는데 언제 허용된다 그랬죠? 네? 허리 아픈 법무사 그랬잖아요. 본인의 허락이나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 그죠?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일 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자기계약 쌍방 대리 허용됩니다. 허리 아픈 법무사. 4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비진의 표시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무효죠. 따라서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5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있지요. 자, 5번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은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했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계속 나오네요. 2번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병이 사기쳤죠. 병이 사기쳤는데 누가 당해야 취소하는 겁니까? 대리인이 당해야 돼요? 본인이 당해야 돼요? 대리인이 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협박을 당해도 대리인이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러면 요거는 갑은 취소권자가 갑이죠? 취소할 수 있죠. 3번 을이 매매 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대리를 뭐라 그랬죠 아까? 네? 무슨 대리? 서명대리라고 했죠. 서명대리. 계약서에다가 대리인 을이 본인 이름만을 적고 이렇게 표시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래도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서명대리 그래요. 서명대리. 5번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즉 현명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 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 그쵸? 5번 만일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취소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갑은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후 을은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병은 갑을 대리해서 토지를 매도했다. 옳은 것은 자, 복대리 문제입니다. 1번 병은 갑의 대리인과 동시에 을의 대리인이다. X죠?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병은? 갑의 대리인이에요. 을의 대리인은 아닙니다. 즉 대리인의 대리인 제도는 없어요. 1번 틀렸고 2번 X 토지의 매매 계약이 갖는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죠? 굳이 을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일단은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런데 굳이 을이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이때는 복대리 선임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떤 경우라고 했어? 그런 때가? 본인의 승낙이 그러니까 그런 사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분양계약 기억나시죠? 그럼 반드시 대리인이 해야 되는 거지 누구 시키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죠. 자, 3번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 병을 선임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죠.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 3번 틀렸고 4번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이후 토지 매매 계약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 본인이 사망했어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리권은 소멸하지요. 여기 봐봐요. 본인 사망도 대리권의 소멸 원인이 되잖아요. 본인 사망도. 5번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을이 병을 선임했다면 X 토지 매매에 대해서 민법제 129조에 의한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리권이 소멸된 다음에 부주방장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어도 129조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적용될 여지가 있다. 자, 7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2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해서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죠. 어떤 책임?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 3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네, 소멸하지 않나요?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본인이 사망해도 대리권은 소멸하죠. 그럼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하죠. 네? 그럼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복대리인이 있을 때 얘가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리권 소멸하죠. 얘 대리권이 소멸하면 이자의 대리권은 어떻게 돼요? 따라서 소멸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다음에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니까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따라서 소멸하는 겁니다. 자, 4번 복대리인의 대리행에 대해서도 표현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부주방장 사건 있잖아요. 표현들이 적용되죠. 5번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그죠? 언제나 복인권 있죠. 8번입니다. 틀린 것은 1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하죠. 대리인을 대리한다라는 말은 없어요. 네. 1번이 정답. 2번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고요. 3번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또 어떤 경우?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4번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법정 대리인은 선임 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죠.
5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따라 복대를 선임한 경우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그래서 통지 혜택의 책임이죠. 맞습니다. 자, 9번 갑니다. 9번과 같은 형태의 문제, 협의의 무건들이 관련된 문제죠. 이게 작년도에 나왔던 문제고, 근데 어쨌든 협의의 무건들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5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책임. 5개 효과. 자, 9번. 행위 능력자 을은 행위 능력자라고 했어요. 대리권 없이 갑을 대신해서 갑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기를 악정했고, 이에 대해 병은 을에게 계약금을 줬다. 을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매수인의 지위 양도 계약 체결 당시 을의 무권 대리를 모른 상대방 병은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선의니까 상대방 병이 선의였죠. 모른다 그랬잖아요. 무권 대리를 모른 병 그랬으니까 선의면 철회할 수 있죠. 2번.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 대리 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죠? 철회하면 무효로 확정되는 거고. 3번.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했으면 무효가 된 거죠. 그럼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계약금 누가 받았어요? 을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을이 계약금을 또 유흥비로 탕진했죠. 그럼 갑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을을 상대로 청구해야죠. 4번. 병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갑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병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 증명해야 된다. 맞고요. 5번. 병의 계약 체결 전, 철회 전 갑이 사망하고 을이 단독 상속인이 된 경우 을이 선의 무과실인 병에게 수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그래서 요 지문이 이제 뒤에 가서 계속 나올 텐데 느낌이 어때요? 32회 문제가 보통은 그냥 본인 소유 부동산을 대리인이 뭐 허락 없이 팔았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뭐라 그랬죠? 이 문제는 작년 문제는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봤으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무권대리 문제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매년 이런 식의 문제가 자꾸 출제가 된다는 거 감안하시고. 자, 10번 보시죠. 무권대리인 을이 갑을 대신해서 갑소유의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맨 이런 식의 문제였죠. 과거에는. 자, 그러면 1번 기업. 을이 갑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한 것은 신의 측의 원칙에 반한다.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갑 소유 부동산, 아버지 소유 부동산인데 아들이 무권대리 행위를 한 거예요. 갑 대리인 을 해가지고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참, 어쨌든 이건 무권대리니까 본인에게 효과 귀속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무효이죠. 그래서 무효이잖아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지금 무권들이 했어요. 살아생전에. 근데 아버지가 사망해서 그거를 얘가 단독으로 뭐를 했죠? 상속을 받은 거예요. 이미 직거됐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했으니까 아버지는 매매에 대해서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그 자기가 강행해서 판 거죠. 그러면 과거에 살아계실 때는 판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자기가 상속을 받았어요. 이제 직거가 된 거예요. 그럼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의 추인 거절권을 같이 상속받아서 수인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예? 이제 지 거 됐으니까 지가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자기 거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추인 거절권을 내가 상속받았으니 아버지의 권리를 내가 행사하겠다라고 추인 거절한다는 말은 판다는 거야? 안 판다는 거야? 안 판다 그 말 있잖아요.
처음엔 판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안 판다? 자기 행위에 모순되지요. 그래서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주장은.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을이 얘가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누가? 을이. 여기서 이 상속한 경우다 그 말은 이 속자가 받을 속자라 그랬죠. 을이 받은 경우예요. 받은 경우. 그 받은 경우를 을이 상속한 경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어받을 속자예요.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말 속에 받는다라는 의미가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갑이 을을 상속한 경우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갑이 을을 상속했다. 네? 누가 죽은 거예요? 갑이 을을 상속했다는 표현을 하면 얘가 지금 받은 거잖아요. 누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을이 사망한 거예요, 을이. 자식이 사망해서 부모한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사망을 하면 A라는 사람이 사망하면 얘 피사망자, 이 사망자의 피상속인 얘가 직계 피상속이 되는 사람은 직계 비속이에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하고 1순위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직계 비속이 없잖아요. 그럼 배우자하고 직계 존속으로 가는 거예요. 존속하고 배우자가 같이 받아요. 공동상속으로. 그러니까 제가 사망하면 이거 기본적으로 그런데 정백기 선생님이 사망하면 일단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하고 정백기 선생님 배우자가 공동상속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애들이 없다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정백기 교수님 그 배우자하고 부모가 같이 받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갑이 상속을 했다 그 말은 갑이 받은 거예요. 갑이 받았으니까 얘가 사망하고 이렇게 상속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누가 을이 받은 거잖아요. 이건 을이 받았으니까 얘가 사망한 거예요. 요건 요거예요. 을이 갑을 상속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는 처음에 판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안 판다라고 하는 건 신의측에 임하되니까 팔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추인 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신의측에 반하니까. 자, 그래서 10번에 기억 보시면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그랬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을이 받은 경우. 상속이란 말은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어받을 속자. 그래서 을이 받은 경우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이 기억 맞죠? 니은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한 경우 갑이 상당 기간 내에 확답을 뭐하지 않은 때, 바라지 않은 때에는 뭐한 것으로? 추인 거절로 간주. 기억 니은 맞네요. 디귿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 계약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 대리를 주장했다면 그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그래요? 여기 봐봐요. 아까 유권 대리하고 무권 대리가 있다 그랬죠? 무권 대리는 다시 표현 대리하고 협의에 무권 대리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협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 그러면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의 일종이에요? 유권 대리의 일종이에요? 무권 대리의 일종이죠? 그럼 여기 디귿 보시면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 계약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 대리를 주장했대요. 병이 을의 유권 대리를 이걸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럼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얘는 무권 대리인데. 그죠? 따라서 그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왜?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리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갑이 무권 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병은 을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갑이 지금 무권대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갑이 을의 대리권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지 병이 을의 대리권이 있다고 증명할 필요는 없죠. 그죠? 따라서 리을도 틀린 겁니다. 자, 11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신해서 갑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했다. 자, 1번. 임대차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무권대리였으니까 임대차는 갑에 대해서 효력이 없는 거죠. 그죠? 1번 맞고요. 2번. 갑은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명시 또는 묵시로 할 수 있는 거죠. 3번.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요. 그럼 병의 갑에 대한 최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최고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인정되는 거죠. 틀렸죠? 최고권 인정됩니다. 4번 갑이 임대 기간을 단축해서 임대차 계약을 추인한 경우 변경해서 하는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고. 5번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 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추인하면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죠. 5월 1일 날 무권대리 행위를 했고 6월 1일 추인하게 되면 소급효가 있잖아요. 그죠? 12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신해서 병에게 갑세의 토지를 매도했다. 자, 1번 을이 갑을 단독으로 상속했어요. 이제 직거됐으니까 처분하면 되는 거죠. 이때 을은 본인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신의 측에 위배되니까. 여기 봐봐요. 신의 측이라는 게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해서 민법 제2조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히 해야 된다는 원칙을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고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신의칙을 그냥 우리는 상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판단하자 그거예요. 처음에는 무권대리를 하면서 지가 판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상속받아서 단독 산속인이 됐는데 이제 직거됐으면 주면 되는데 이제 와서 추인 거절해서 안 판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앞에 뒤에가 모순된 행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요걸 우리는 신의 측에 위반된다 그래요. 신의 측에 위반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금지시켜요. 반대로 말하는 것을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의 원칙, 뭐 금반원의 원칙, 실효의 원칙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금반원의 원칙. 반대로 말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말이에요. 뻥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 여기서 안 판다 그랬으면 과거에 판다는 건 뻥이라는 말이죠. 이건 안 된다. 그걸 신의 측에 위반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12번에 1번 을이 갑을 단독으로 상속했다면 이제 을은 본인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2번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래요? 추인은 누구에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무권대리인 또는 무권대리의 상대방 및 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까지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도 양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시기 하죠. 그래서 기억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 그림이. 그렇게 양쪽 그러시는 거죠. 자, 다시 추인의 상대방은 누가 돼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및 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까지. 자, 3번 갑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서 이를 추인해야 행위의 효과가 갑에게 귀속된다. 네. 특별히 문제 없죠. 예.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 무권대리에게 추인했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라요.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자.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이 을의 대리행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자, 우리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죠?
그럼 무거운 책임, 가벼운 책임. 무거운 책임. 무거운 책임.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게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그 무거운 책임을 지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5번 지문에서 의리 미성년자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면 얘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죠. 네. 그래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13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네. 그죠? 무권 대리니까. 2번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한해서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 선택에 조차 지금 알고 있으니까 안 되고요. 3번이 틀렸고 4번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계약 시에 소급해서 요력이 생기지만 제3자에게 권리해야지 못한다. 소급표 나오면 무조건 제3자는 보호되는 게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죠. 철회는 선의일 때 한해서 가능하죠. 네. 잠시 쉬었다가 14번부터 보겠습니다. 네.